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네, 오늘은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중심으로 공진성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40분간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53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형식과 내용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전반 25분 정도 대통령께서 직접 지난 이제 100일간의 국정 성과를 주로 이제 브리핑하듯이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후반 25분 동안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했죠. 전반적으로 절제된 질문과 절제된 대답 이런 것들이 이제 돋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낮은 지지율 그리고 태도 논란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인지 최대한 절제되고 준비된 말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안정감이 돋보이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으셨던 거는 어떤 것일까요? 저에게는 이제 두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조심스러운 태도, 그러니까 이제 취임 초기에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거친 생각들을 표현하거나 어떤 거친 어휘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이제 구설이 있었는데요. 그 점에서는 오늘 전반적으로 절제하고 뭔가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것이 동시에 이제 내용적으로도 드러났는데, 맨 마지막에 기자회견이 다 끝나고 추가로 답변을 대통령께서 직접 요청하시면서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 법과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사안의 어떤 맥락이라든지 어떤 그 내부에 숨어 있는 어떤 불공정성 문제도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답변을 굳이 추가할 정도로 신중함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 점에서는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이 큰 틀에서 바뀌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대통령직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한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을 할 거라는 기대는 가지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이 신중한 태도는 사실 20%대에 머무르고 있는 지지율이 아마 큰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지율 추락의 결정적인 요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상 대선에서 대통령을 선택했던 사람들 절반이 돌아선 결과인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이제 공사 구분이 좀 희미한 데서 비롯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과 그 주변에 있는 측근 세력들이 지난 정권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사적인 어떤 복수 감정, 이것들을 권력을 이용해서 자꾸 지금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들이 한편에 있고, 또한 이런 공사 구분이 좀 희미한 상황에서 자신들과 가깝거나 자신들이 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등용하는 방식으로 공직 배분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들,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대통령직을 이제 수행하기에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그것을 지적하는 이제 외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이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중요한 일이 또 있었죠.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한 신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법원은 오늘 결과를 내지 않기로 했는데 앞으로의 결과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이제 기각되는 경우에도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이제 물러나서 조용히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것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이제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또 뭔가 비대위 구성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이준석 대표 체제가 이제 지속되면서 누군가가 직무대행을 하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이른바 윤핵관이 신당을 창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추측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은 대부분 이제 상대의 어떤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실제 사태가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처분 신청 결과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일단 국민의힘은 비대위 인선을 마치고 좀 정상화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권성동 의원도 포함이 됐고요. 또 윤 대통령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는 뭐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까지도 포함이 됐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지켜볼 때는 비대위가 좀 더 중립적이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그나마 뭔가 또
노릇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결과를 보면 말씀하신 그 두 분의 면모가 훨씬 더 두드러져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태생적으로 불가피한 한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민주당의 비대위를 떠올리면 비대위원장 우상호 의원 외에 딱히 이제 누가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듯이 이 비대위의 성격 자체가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적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태를 주도한 이른바 윤핵관의 의중대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의중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구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논란거리였던 당헌 80조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호 비대위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에서는 왜 하필 이런 때에 그 조항을 고치려고 하느냐 하는 비판도 일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하고 있는 어떤 정치 보복이라든지 이런 국면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 이제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은 국민들을 믿고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을 때는 행여 기소를 당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될 텐데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이제 기소를 당하더라도 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된다 한들 지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이제 당헌 안에 이제 구제 장치를 마련을 했고 다만 또 이제 그 구제를 단순히 최고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넓은 당무위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나름대로 균형 잡힌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민주당은 뭐 어대명, 확대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당대표보다는 최고위원 선거에 좀 관심이 좀 가는 모양새인데요. 비명계에서 최고위원을 한 명이라도 좀 더 만들기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는데 6, 7, 8등 윤영찬, 송갑석, 고영인 이 세 명의 후보 중에 두 명이 사퇴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제 누구 쪽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상 이제 그 후보군들은 동상이몽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퇴해서 좀 지지라도 해주면 비명계 이제 당원들의 표가 자기들로 조금은 몰릴 수 있다 이런 기대들을 할 수는 있는데요. 뭐 그것이 이제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송갑석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말로 예정되어 있는 호남 지역 경선 결과를 이제 보고 나서 그 문제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텐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이제 공공기관 인사를 앞두고 있는데 대대적인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 30여 개 이제 산하기관을 이제 점검을 하면서 뭐 지금까지의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기관장의 전문성 여부를 이제 판단해서 아직 임기가 남은 경우에도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이미 이제 기관장이 공석인 자리에는 이제 임명하는 것이 뭐 어렵지는 않을 텐데 이제 기관장의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억지로 내보내려고 하는 경우에 이제 무리한다는 이제 그런 구설에 시말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객관적인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서 공공기관장 임명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진성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